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세이지 뉴스의 주제는 경구 피임약 Q&A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의문사항들에 대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질문들의 Q&A 목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구용 피임약의 피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인데요. 경구용 피임약은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셨을 경우 실패율이 1% 미만, 한마디로 성공률이 99% 이상인 효과적인 피임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실 때 제품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피임약을 처음 복용할 때 호르몬의 종류와 함량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하시면서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걱정되실 경우 3세대 넬리안, 센스베리 정 등을 추천드립니다. 부정출혈이 걱정되신다면 에스트로겐이 고함량된 2세대 미니보라와 3세대 마이보라를 추천드립니다. 또 여드름 민감성은 적지만 혈전 관련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께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적은 2세대 에이리스 정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심한 지성 피부이시거나 중증의 여드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약인 4세대 야스민 정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원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혈전 생성 위험으로 인해 피임약 복용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함량하지 않아 혈전 관련 부작용을 낮춘 3세대 순하나, 순아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순하나와 순아리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이 없어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국에서 파는 피임약과 병원에서 처방받는 피임약의 차이점인데요. 경구용 사전 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 유도체의 종류에 따라 1, 2, 3, 4세대로 나뉘는데 우선 피임약의 세대가 거듭할수록 프로게스테론의 안드로겐 작용을 감소시켜 여드름, 체중 증가, 식욕 증가, 다모증, 피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3, 4세대의 경우 혈전 생성의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1세대는 경구용 피임약으로 허가되지 않고 폐경기 호르몬 치료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세대와 3세대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4세대 약물의 경우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 중증도와 혈전 생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 약품입니다. 4번입니다. 피임약 복용 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경구용 사전 피임약 성분은 크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으로 나뉩니다. 경구용 사전 피임약에 함유되어 있는 에스트로겐 유도체는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한 가지이고 프로게스틴 유도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오심, 구토, 유방팩만감, 점상출혈, 두통, 고혈압, 복부팩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싶다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디어미순 또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없는 순아리정, 순하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피임의 효과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틴 유도체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안드로겐 작용인 여드름, 다모증 같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안드로겐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2세대, 3세대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2세대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안드로겐 작용에 의한 여드름, 체중 증가, 식욕 증가, 다모증, 피로,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세대인 데소게스트렐과 게스토덴은 이러한 안드로겐 작용이 감소되었지만 두통, 유방통, 고혈압 등의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분과 함량에 따른 피임약 분류표입니다. 프로게스틴 유도체 2세대에는 에이리스정, 미니보라, 트리킬라정 등이 있고 3세대에는 순아리정, 순하나정, 멜리안정, 센스리베정, 디어미정, 디어미순, 머시론정, 보니타정, 마이보라정, 미뉴렛정 등이 있습니다.
피임약의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메스꺼움입니다. 만약 메스꺼움이 심하면 복용 시간을 취침 전후로 바꾸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복용 초기에 유방이 팽팽해져 아프거나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는 수분 저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복용을 지속하면 2, 3개월 후에 자연적으로 사라지므로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피임약 복용을 피해야 하는 기저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혈전성 동맥정맥염, 혈전색전증, 혈관 변성을 수반한 중증당뇨병,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환자, 중등도 및 심한 고혈압 환자, 간장애 환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인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이 있다면 피해주세요. 그 외에도 출산 후 6주 미만의 수유부, 편두통 환자, 수술 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환자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35세 이상 흡연자는 사전 피임약 선택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흡연은 경구 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관련 심혈관계 부작용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서 위험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 위험이 없는 데소게스테롤 단인 성분인 순환화정, 순하리정을 피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생리주기 조절은 불가능하고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부정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모유 수유 시 피임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수유 시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아에게 90% 이상 모유 수유 시 자연 피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인 피임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구용 사전 피임약은 유즙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임법을 찾는 경우에는 다른 피임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피임약 복용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우선 1회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일정을 복용하시고 평상시대로 정해진 시간에 다음 정제를 복용을 하십니다. 연속적으로 2회를 잊으신 경우에는 이틀간 각각 2정씩 복용하시고 7일간 추가 피임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3회 이상 잊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복용을 시작하시면서 남은 주기 동안은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복용을 까먹었을 경우 생기는 임신의 위험성은 복용을 잊은 약이 많을수록 복용을 잊은 시점이 정상적인 휴약기와 가까울수록 높아지니 꼭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